자, 오늘은 경매로 물건을 검색을 하고요. 진행하는 물건 중에 조회수가 높은 애들이 있어요. 조회수가 가장 높은 애.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회수가 13,442인 조회수의 물건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고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물건입니다. 조회 동향을 한번 보고 조회수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전체 조회수가 갑자기 이날 확 뛰었네요. 이날도 유효 조회수가 많죠. 8월 29일 그러니까 8월 말에 조회수가 많이 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 아파트 자체가 핫하니까 조회수가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조회수를 보고 입찰할 때 좀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이 유효 조회수가 5분이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5분 동안 이걸 클릭을 해서 가만 지켜보신 분들이 카운팅 되는 거고, 얘는 그냥 클릭만 하면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클릭만 하는 거는 그냥 이게 있구나 라고 지나가신 분이고, 5분 이상 카운팅 하신 분은 뭐죠? 관심 있어가지고 지켜보시고 조사를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 물건에 관심 있다고 하면 이 조회수에 이런 유효 조회수가 높은 분들이 여러분들 경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런 조회수를 가지고 관심, 이게 유효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클릭이 있다고 하면 왜 이런 조회를 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분들의 입장에서 가만 고민해 보시면 해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조회수가 꽤 되네요. 자, 아파트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매 물건을 봤을 때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특히 이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는 제가 꼭 봐야 된다는 거는 이 사건 번호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계속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2021 타경 3225라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2021 타경이라는 거는 경매로 2021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2021년에 이 부동산이 아파트가 나왔다는 거는 2021년에 이 가격이 얼마입니다. 1억이에요 라고 가격이 일단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1억에 지금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1년에 이 가격이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얼마였고, 그러면 지금은 상승기라고 하면 그런 상승분이 반영이 안 된 그런 아파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1년도 서울은 그래도 가격이 좀 있는 편이었죠. 자, 그러면 사건번호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도 좋다. 그럼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여러분들이 경매에서 투자 팁이 나왔네요. 조회수로 다른 경쟁자들의 경쟁 심리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사건번호를 가지고 이 가격이 언제 매겨졌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이 물건에 입찰 들어갈 때 다른 경쟁자가 그래도 몇 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과, 그리고 이 물건이 지금 싸게 나왔는지 그리고 비싸게 나왔는지 생각하는 것. 결국은 여러분들이 경매로 입찰 들어갈 때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부동산을 그냥 사는 게 아니다. 싸게 산다. 자, 이 물건을 보니까요.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1차를 언제 시작했는지 보는 것 중요하겠죠. 2022년 8월 30일에 시작을 했다고 하면 2020년까지 약 2년 전에 시작을 했네요. 그러면 이 경매 물건이 2년 동안 그래도 이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 있게 올려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일단은 첫 번째 올려져 있는 기간이 길다. 그래도 지금 길어도 조회수가 13,000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웬만한 경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물건 다 봤다라는 게 반영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유찰이 8억 4천에 한번 유찰이 됐었네요. 그리고 나서 2차에서 다시 한번 유찰이 된 이후에 이제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6억 7,800에서 2023년 2월 21일에 변경이 다시 됐는데도 그냥 유찰된 가격으로 나왔다가 아마 5명이 7억 7천만 원에 입찰 들어갔었는데 불허가가 되었네요. 자, 불허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매를 꼭 볼 때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 하나는 이 낙찰자가 불허가 받았는지,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 불허가를 진행을 했는지. 특히 소유주나 채무자가 불허가를 신청을 해서 불허가 받아들였다고 하면 이 부동산을 팔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문건 송달 내역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소유주다, 그분이 안 팔려고 했다, 그러면 이 물건 자체가 그래도 살기 좋은 물건이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은근히 또 있어요. 이 안에 내부 시설을 좀 많이 해놨거나 인테리어를 해놔서 이런 게 아까워가지고 불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테리어한 가격까지 다 측정을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서 불허가를 하는 경우도 은근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건 송달 내역을 한번 보고요. 왜 불허가를 했는지, 누가 불허가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쭉 내려 보니까, 자, 여기에 있네요. 2023년 2월 23일에 보니까요. 채무자 겸 소유주가 무엇을 했냐? 집행정지 결정을 제출을 했네요. 그리고 여기서 채권자 주 땡땡님도 매각기일 연기 신청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언제 낙찰을 받은 거죠? 자, 보자. 2023년 2월 21일에 낙찰을 받았네요. 그러면 2023년 2월 21일 이후에 무언가를 했는지 보면 됩니다. 여기서 2023년 2월 15일, 21일 이후가 이날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 채무자 겸 소유주가 뭘 했냐? 이거 정지해 주세요. 라고, 좀 못 팝니다. 라고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진행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에 대한 불허가는 낙찰 받으신 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 물건을 불허가 하는 게 아니고 소유주가 자 이거 지금 못 팔 것 같아요. 이거 그래도 좀 아까워요. 라고 해서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게 받아들여서 불허가 됐고 이 낙찰자는 불허가 돼서 보증금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물건 자체는 지금 문제가 없는 물건이다. 그러면 권리분석을 한번 보고 이 물건을 보시죠. 자, 여기서 보니까 아까 여기 임금채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그 경매 공부하다 보면 임금채권 조심하세요라고 항상 말을 하죠. 그렇죠? 임금채권을 왜 조심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우리가 최우선 변제라고 해가지고요. 최우선으로 먼저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두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작은 보증금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분들,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해서 법에서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다른 빚들보다 가장 먼저 돈을 줍니다. 그를 배당이라고 해요. 그런 작은 임차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급이나 그 다음에 퇴직금을 못 받는 분들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퇴직금이나 월급이라고 해서 그게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임금을 받을 돈을 임금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3개월치 정도를 보호를 해줘요. 그런데 한 회사에 보면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 각각의 돈을 주세요. 임금 채권을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단체로 한 번에 모아가지고 이거 돈을 주세요라고 경매에 신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은 단체로 여러 명의 직원들이 돈을 못 받은 돈을 모아서 신청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겠네요. 그리고 이런 금액 같은 경우는 뭐냐? 최우선 변제라고 해서요. 경매와 공매에서 다른 돈보다 먼저 돈을 배당을 받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 배당을 받아간 금액만큼 보증금을 못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 보증금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채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 다시 한번 볼게요. 쭉 한번 내려보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여기 있네요. 근로복지공단에 여기 가압류가 있네요. 그리고 금액을 한번 보면요. 2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몇 분 정도 받아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이 채무자의 부동산에서 배당을 받아서 그 임금을 못 받는 분들에게 나눠준다. 다만 이게 빨리 배당을 받아갔기 때문에 얘네들도 최우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근로복지공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불허가 됐고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겨서 입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 단서를 달면 요거는 돈을 받아간 순서에서 먼저 받아갈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돈을 받아가는 임차인이 있을 때 그것도 대항력, 여러분들한테 이 돈을 다 못 받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나가세요라고 했을 때 안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안 나가는 힘을 우리한테 대항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이런 근로복지공단 임금 채권이 위험하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은 그냥 다른 사람들끼리 알아서 배당을 받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권리분석상 임금 채권이 있지만 여기에 뭐가 없죠.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권리분석상 안전한 물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물건 시세 한번 보시죠. 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가지고요. 이 물건이 지금 얼마에 가격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호수 공시가격을 보시고요. 304동에 평균정보에서 704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704호를 보니까
109.22 A타입이네요. 예, 그럼 109 A타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이 지금 얼마에 나와 있는지 보이시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서양이 있고 남서양이 있고 남향이 있습니다. 자, 근데 89 A타입으로 가볼까요? 얘네들은 지금 다 남향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타워형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304동 자체는 동 자체가 남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고요. 이 공시가격을 또 보면 704호는 여기에 있는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04동만 이렇게 남쪽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남향이기 때문에 다른 동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선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 8억 4,900만 원에 찍혀 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8억 6천에서 아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9억 사이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6억 7,800만 원이니까 가격이 상당히 괜찮은 물건입니다.